있어요. 그 스몰 웨딩 꿈꾼다고 하셨잖아요. 네. 근데 결혼식 축의금이라는 게 그거를 기반으로 살아라 이렇게 주시는 거거든요. 부모님들께서. 그거를 포기해야 된다 그러면 사실 경제적으로 어느 정도 받침이 돼야 맞아. 스몰 웨딩이 가능한 거예요. 사실. 전화를 돌려야 네, 현실적으로 네. 그래요. 맞아요. 왜냐면 그냥 우리가 로망으로 막 스몰 웨딩 하고 싶어 하는데 그게요, 사실은 아까 뭐 돈 얘기해서 죄송합니다만 그게 미천이 되는 거거든요. 맞아요. 축의금이. 네. 근데 그거 포기하고 살려면은 부모님들이 그걸 메꿔주셔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저도 사실은 제 결혼식을 뭐 펜션 같은데 경기도나 이렇게 서울 가까운 펜션에 네. 아예 1박 2일로 친구들 정말 친한 애들 막 모아놓고 막 밤새 놀고 뭐 이러고 싶었었어요. 근데 좋죠. 생각을 해보니 뭐 친구들만 오는 것도 아니고 이제 그 많은 사람들이 저 결혼 때문에 거기를 막 힘들게 찾아와야 되는 것도 그것도 실례인 것 같고, 민폐죠. 예, 민폐고, 뭐 부모님 손님들도 또 있는 것이고 그래서 결국 그냥 또 하던 대로 할 수밖에 없는 그런 근데 상황이었어요. 스몰 웨딩을 저는 사실 꿈꿨어요. 근데 그런 웨딩을 못 해봐서 향후 한 번 더 하지 않을까. 향후 한 번 더 하지 않을까. 아니 이 같은 리마인드. 예. 오해를 살 수 있어요. 예, 기사 제목 잘못 유리 알수 씨 꼭 있어요. 얘기해 주세요. 리마인드. 예, 그렇습니다. 네. 자, 근데 결혼 비용에 있어서 남녀 차별을 지적하시는 분들이 좀 있으시더라고요. 네, 아까 봤던 그 결혼 비용 통계 2억 6천 중에서 남자가 1억 7천. 그러면 한 65%. 반 이상. 여자가 그 중에 9천 정도? 음. 요렇게 부담을 하는 경우가 있대요. 그러니까 65% 대 35%인 거예요. 그러니까 남자가 대부분 집장만 하고 여자들이 혼수 장만을 하니까 아마 이런 통계가 나오지 않나 싶은데 1억 모으려면 얼마나 모아야 돼요? 못 모아요, 혼자. 1억은 100만 원을 예를 들어서 모은다고 치면 1년 해봐 요즘 뭐 이자도 없으니까 1200이에요. 1200 이면 거의 뭐 10년. 9년 뭐 정도는 모아야 1억이 된다는 건데 1년, 한 달에 100만 원 모으기 쉽지 않잖아요. 한 달에 100만 원짜리 적금 드는 사람들은 웬만한 고액 그 그쵸. 연봉 아니면 연봉, 쉽지가 않죠. 그러니까요. 예. 뭐 삼불남이라고 그래서 네. 그 30대 불안한 남성 뭐 이런 얘기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태백과 사오정 사이. 그러니까 20대 태반은 뭐 백수고 또 40대 뭐 이제 바로 또 정년이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20대와 40대 사이에 30대는 이제 너무나 불안하다는 거죠. 아, 그래서 삼불남. 삼불남이라는 얘기도 그러면 있습니다. 소득이 100만 원이거나 100만 원이 좀 안 되는 분들은 아예 결혼을 생각 못 하겠네요. 그러니까 소득에 따라서 결혼이 가능하냐 못하냐 요걸 좀 따져보면요. 이게 이제 한국노동사회연구소에서 분석한 자료인데 월 소득 500만 원 이상인 경우는 89.5%가 결혼을 결혼했는데 했어요. 월 소득 100만 원 이하의 경우는 이 조사에서는 적어도 단 한 명도 결혼을 못했다는 거예요. 소득이 적어서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결혼 못 하는 분들이 결혼이 많고 어렵다라는 것까지는 이제 설득을 네. 할 수 있는 여자는 그럼 어떤 문제 때문에 더 결혼해요? 여자는 학력이죠. 학력이요? 네. 아이러니하게도 학력이 높을수록 결혼하기가 어려운데요. 고학력 여성 4명 중 1명 걸로 결혼을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난답니다. 그게 바로 저 같은 경우도 예외가 아니라고 생각하는데요. 네. 근데 고학력에 문제가 되나요? 이런 얘기가 있어요. 약간 우스갯소리로 ABCD론이 있는데 맞아요. 남자 A급은 여자 B급을 찾아서 결혼을 하고 그러면 남자 B급은 여자 C급 뭐 이러다 보면은 이거 여자 진실이에요, 남자 제가 C급이면 여자 D급과 결혼하는 거예요. 그러면 A급하고 그러면 A급과 남자 D급이 남는 거예요. 저는 똑같이 고학력 박사인데 미모도 굉장히 중요한 맞아, 역할을 했다고 변수가 있죠. 선생님이 못생겼다는 얘기 절대 안 해요. 선생님이 못생겼다는 얘기 절대 안 해요. 절대 안 해요. 저는 못생긴 건 아닌데 좀 무섭다고 하더라고요. 여기서 중요한 건 남자들은 소득이 없으면 낮으면 결혼하기 힘들대 결혼 못 한다는 네, 거고 그거는 좀 여성은 설득력이 있는 것 같아요. 학력이 높으면 결혼을 잘 안 한다는 거예요. 부모님 이게 10상 중에 9상이 자녀의 그 결혼 자금 뭐 여러 가지 있겠죠. 결혼 자금 때문에 예금이나 적금 통장을 깨셨다고 해요. 10%는 빚을 졌다. 뭐 이런 얘기도 있고. 예, 실제로 딸 가진 부모님보다 아들 가진 부모님이 이런 비율이 더 높았다고 그래요. 네. 서민 교수님 같은 경우에는 집을 장만하고 결혼하셨어요? 제가 이제 재벌이 당했을 때는 너무 강조를 하셨어요. 예. 첫 번째는 그 집에서 아, 궁금하다. 그 집에서 여자 집에서? 여자 집에서 압구정동 49평짜리를 마련해 줬고요. 여자 집에서 집을 마련해 줬어요? 네, 근데 두 번째 할 때는 저희 어머니가 전세 조그만 정말 안 좋은 아파트 서울에 2억짜리 하나 마련했어요. 아니, 그러니까 부모님께서 미리 돈을 좀 마련을 해 놓으셨던 걸로. 건물이 아, 있으시죠? 건물주잖아요, 어머니. 건물주. 그러니까 이런 얘기를 듣다 보니 자꾸 자랑만 맙시다. 자랑만 듣게 되네요. 서민 교수님 예. 이거예요. 어느 부모가 왜 이름이 서민이야? 자식들이 출발하는 데 있어서
자기 걸 희생하지 않을 부모가 어디 있냐라는 거죠. 출발이 일컬어서 그렇게 30몇 평, 40몇 평대로 출발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월세도 못 내고 사는 웨딩을 이제 올린 사람들이 있어요. 이 출발은 너무나 다릅니다. 사회를 보는 현상 자체가. 내가 지금 내 와이프랑 사는 것보다 못할 때에는 부모의 희생이 당연히 있어야 되는 거죠. 당연한 건 그러다 보니까 아니지만 마음이 생길 수는 있죠. 마음이 생기죠. 왜냐하면 나는 이렇게 호의호식을 할 수 있는데 이렇게 독립했던 자식들 집에 가보면 푸대기도 못 먹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저도 못 참을 것 같아요. 출발이라고 의미를 많이 두잖아요. 그 순간만큼은 부모의 희생은 한 번 더 절실하게 요구가 된다. 이거는 나라 세수하고는 상관없이 그냥 정으로 봤을 때. 그래서 저도 애들한테 엄마 재산을 탐하지 마라. 우리들이 알바를 하고 알아서 용돈 벌고 그럴 때 얘기를 했는데 네. 막상 솔직히 말해서 본감님 말씀대로 나는 우리 집에 살고 있는데 애들이 단칸방에 고생하는 거 보면 내가 과연 참을 수 있을까라는 생각하면 자신은 없어요. 근데 이 화면을 제가 준비를 했는데 미혼 우리 새끼를 둔 정말 아직도 시집장가 가고 있지 않은 그 아이들을 둔 부모님들은 어떤 심정이실지 한번 들어보시겠습니까? 경묘군요. 어르신들 많은. 저희가 또 많이 도와줄 수는 없지만 그래도 최소한의 부모가 할 도리는 조금은 해야 되지 않을까. 근데 여유가 있으면 해줘야 되겠죠. 부모니까. 어머니도 또 나중에 먹고 살아야 되니까 좀 양심이 없죠. 지원해 달라고 하는 게. 양심이 있네요. 딸 하나, 아들 셋. 아들은 그냥 뭐 한 3분의 1, 뭐 2분의 1 정도 해서 보내고 딸은 지가 또 보니까 필요한 것만 해주고. 딸만 아들이 부담이죠. 아들을 너무 해주려고 그러시나 봐요. 아들만 그쪽에서 또 저희 사회 쪽에서는 집 해오고 저희 딸한테 표물 다 해주시고 저희 딸은 이제 한 3천 정도. 남자가 많이 쓰셨네요. 어떻게 얘기 들어보니까 어떠세요?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자식들이 그렇게 살면 그냥 두고 보지 못할 것 같다고. 근데 그게 우리나라에서도 그냥 두고 봤던 세대는 있어요. 그 시대가 언제냐면 1970년대 산업화 시기에는 개천에서 용나던 시절이었기 때문에 잠깐만 고생하면 스스로 일어날 수 있는 시대였거든요. 그래서 특별하게 사실은 자식한테 부모가 해주지 않아도 됐는데 지금은 그게 사정이 다르잖아요. 그 계속해서 악순환 되잖아요. 처음 초기 상황이 끝 상황이 될 위험이 너무 높은 거죠. 그러니까 부모가 보고만 있지 못하게 되는 그 현실이 있는 그러니까요. 거죠. 그게 출발을 할 때 월세를 내고 출발을 해본 사람이 이제 가정을 이루고 내 아이가 결혼할 때쯤 되잖아요. 그 데이터 값을 그대로 놔둡니다. 그래서 출발할 때만이라도 너네는 월세를 면하고 살았으면 좋겠다. 그 비용이면 차라리 다른 비용, 기회비용이 생길 수 있는 거니까. 아까 부모님께서 딸은 뭐 이렇게 해주면 아들이 부담된다고 하셨는데 그것도 아들과 딸의 좀 차별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조금 드네요. 그죠? 텐트부터 시작해? 텐트요. 아예 없이 그냥 사는 거야. 저희 그 까칠남녀로 또 사연이 하나 와 있어요. 네네. 실제로 결혼을 앞두고 있는 예비 신부가 보내준 사연인데요. 네. 저는 결혼을 앞둔 예비 신부입니다. 서울에서 내 집 마련해서 살자니 남편과 제가 모아둔 돈으로는 턱없이 부족하더라고요. 당연히 부족하죠. 그렇죠. 그러던 중에 남편이 말하길 시부모님 쪽에서 집을 사주겠다고 하시는데 대신 시부모님 중 한 분이 돌아가시거나 몸이 편찮으시게 되면 모셔야 한다고 합니다. 당장이야 집이 생기니 편하겠지만 나중에 시부모님을 모시고 산다고 생각하니 너무 고민이 되는데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게 고민이 되는군요. 완전 고민이 고민되죠. 엄청 되죠. 고민이 될 수 있죠. 그리고 그러니까 되게 현실적인 문제. 제 생각에는 그냥 안 받고 자기들끼리 죽이 되든 밥이 되든 어떻게든 해보고 나서 그 후에 결정하는 것도 사실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근데 안 받아도 싸가지 없다는 소리 그렇죠. 듣고 받아도 싸가지 없다는 소리 들어요. 맞아요. 열심히 오늘 교수님 깜빡한 왜 이렇게 감정이 담기셨어요? 혹시 실화인가요? 아니 그건 아니고. 받고 안 받고의 문제가 아니라 실제로 그러면 안 받겠다라고 얘기를 했을 경우에 안 받으면은 그러면 우리를 모시지 않겠다는 거 아니냐 그런 식으로 해서 이기적인 또 얘기를 할 수가 있다는 이게 거죠. 근데 제가 되게 보수적인가요? 옛날 사람인가요? 저는
아, 이런 게 고민이 될 수 있군요라고 말씀드린 건 부모 자식 간에 이런 거래가 있어야만 모시고 안 모시고를 고민한다는 것 자체가 전 이해가 안 됐어요. 이거는 사실은 저는 다른 시각으로 생각했어요. 부모님의 노후 자금을 너에게 줄 테니 그럼 내가 만약 혼자 되면 나랑 같이 살 수 있겠니? 라고 말한 건데 며느리가 고민한다는 것 자체가 저는 아까 이거 들으면서 굉장히 화가 좀 났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생각의 차이인데 저는 언제부터 우리나라 이렇게 모든 걸 거래로 부모 자식 간에도 거래를 해야 되냐. 내가 너에게 이걸 줄 테니까 네가 날 모셔라. 그렇지만 이걸 이거 자체가 이 거래가 성사된다는 것 자체가 저는 굉장히 화가 나요. 집값이 저 너무 이거 비싸요. 되게 포인트라고 네. 생각하고요. 이 문제 자체는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사실 사회가 보장해줘야 되는 문제인데,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노후 보장의 문제를 개인이나 가족에게 사실은 미뤄놓은 형태의 그렇게 그런 하시면 사회에서 그러니까 굉장히 많이 결혼비용도 아예 그냥 이런 뭐 문제가 결혼식 비용도 다 나라에서 발생하는데, 대조라고 하고 지금 말씀을 계속 모든 일단은 집안의 비용 드리면요. 다 나라에다 청구하면 되죠. 그렇게 얘기할 거면. 아니요, 나라에다 청구하는 게 아니라 노후가 사실 부끄럽거나 자식한테 손 내밀지 않으려면 사실 낸 세금으로 당당하게 노후 보장 받을 수 있어야 되고요. 그랬을 때 자식한테 이런 무리한 요구 같은 거라든지 아니면 말도 안 되는 자식의 대답 같은 거 이런 거 듣지 않아도 되는 거잖아요. 경제력이 떨어지면 나중에는 사회에서 보장해줘야 되는 요양원이 분명히 노인 요양원이 상당히 발전을 해야 됩니다. 외국에서는 상당히 많은 요양원이 만들어져 있고 그럼요. 지금 그 노인들이 얘기하는 거기 거예요. 들어가서 네. 수많은 즐거움을 다시 쌓는 실버의 새로운 시대가 또 열린단 말이에요. 그 정도까지는 나라가 제공을 해주고 이 부모들은 내가 필요한 요양원에 들어갈 비용만 남겨놓고 다 줘버려야 된다는 거죠. 누구에게? 자식에게. 그냥 다 왜냐하면 없는 거죠. 아니 마지막에는 또 돌아가시면 또 이게 유산이다 뭐다 또 굉장히 복잡해지는 과정이 있으니까 부모로서의 선언적 태도가 우리가 이제 비혼의 선언적 느낌처럼 부모로서도 그런 선언적 느낌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그런 건 인정하죠. 네. 그렇다면 결혼 당사자인 신랑 신부는 이 우주 여행보다 비싸다는 결혼 비용을 어떻게 분담을 하면 좋을까요? 일단은 절대 액수 자체가 좀 적어져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결혼 비용은 너무 절대 액수 자체가 너무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집 비용이 일단 제일 많아서 그렇긴 하지만 뭐 신혼이라면 저는 월수로 시작하는 것도 뭐 나쁘지 않은 선택인 것 같아요. 정부가 정말 결혼을, 그러니까 미래의 결혼을 중요시 여긴다면 결혼한 부부한테 임대주택을 하나씩 마련해 주는 것도 어떨까 싶어요, 저는. 결혼한 부부한테뿐만 아니라 싱글 비혼들에게도 많은 그 집값, 사실 집에 결혼한 대한 사람들한테만 주니까 제가 그래서 결혼하고 싶어 하는 거거든요. 아니, 지금 결혼 얘기가 나오니까 그런 거지. 뭐 싱글을 천대하겠다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아니, 결혼을 중요하게 생각한다면. 저도 그러니까 같이 해달라고요. 네, 그렇게 전체적으로 집값을 내려야겠네요. 예. 뭐 가족 오락관처럼 뭐 몇 대 몇 이렇게 하는 거는 좀 너무 그럼요. 매정한 것 같고 능력대로. 사랑도 몇 대 몇을 나눌 수 없듯이 조금 능력 있는 사람이 더 사랑해주고 마찬가지로 결혼식도 능력 있으면 그냥 그 능력 있는 대로 좀 아니, 따라가는 그러니까 게 유리 씨 같은 경우는 집장만 다 끝났다면서요? 네, 끝냈습니다. 그래요? 예. 그럼 그 집으로 남자가 들어오면 되잖아요. 네, 그래서 몸만 오면 돼요. 제 그죠? 영화 감독 중에 좀 싱글들 좀 있는데 아, 저 그쪽 별로 안 좋아해요. 영화 감독 쪽이면 또 이제 투자하라고 할 거다. 집 팔아야죠. 네. 아, 이렇게 집 있는 여자가 인기가 많은 줄 몰랐네요. 예. 진작 얘기할 걸 그랬네. 네, 난리가 날 것 같습니다. 네. 자꾸 개인의 생각을 바꾸라고 하지 말고 사회적으로 기울어진 운동장을 똑바로 해주면 문제 없다라고 그 얘기를 좀 강조하고 싶어요. 아, 그거 진짜 좋은 포인트신 것 네. 같아요. 기울어진 운동장을 좀 바로 세운다면 네. 결혼에 대한 이런 그 형평성의 문제도 조금 해결되지 않을까 싶고. 정말 내가 할 걸. 예. 교수님 다음 기회 드릴게요. 얘기 나누다 보니까 비혼이나 미혼보다는 우리 사회는 약간 결혼을 좀 뒤로 미루는 만혼이 조금 더 많지 않나 싶은데요. 우리 사회의 결혼 정령기는 몇 살일까요? 그거를 정해놓는 것 자체가 좀 그런 것 같아요. 이 결혼, 지금의 우리가 뭐 얘기하는 결혼 정년기는 출산만을 염두에 둔 것 같다는 느낌이 들어요. 사실 결혼의 정년기를 이야기하는 게 남자한테는 결혼의 정년기를 잘 안 붙이거든요. 여자한테 거의 대부분 결혼의 정년기를 얘기하죠. 자궁이 싱싱할 때를 얘기하는 맞아요. 거거든요. 건강한 아이를 가질 수 있을 때를 얘기하는 거고, 그러니까 심지어 어떤 대학 교수가 이런 막말을 해가지고 엄청 논란이 됐던 적이 있는데, 그러니까 여자가 28살에 결혼을 하면 금메달이고 31살이 지나면 동메달이다. 그러니까 30살이 지나서 아이를 동메달도 못다는 건가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거죠. 이제 나이가 지났으니까. 집이 있잖아요. 아, 집이 있죠. 예. 그러니까 결혼하면 무조건 여자는 아이를 낳아야 된다는 기본 그 생각 때문에 이런 말들이 나오지 않나 싶은데, 그래서 이렇게 보면요, 주변에 나이가 좀 있는 남자분들은 굉장히 어린
띠동갑 이상 차이 나는 네, 그런 맞아요. 연상연하 커플들이 많더라고요. 그거를 네. 트로피 와이프라는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일종의 여자를 트로피처럼 보는 것. 나이 차이 제일 많이 나는 사람이 제가 아는 사람 중에서 노벨 물리학상 받은 사람 중에 중국의 양전잉이라고 있어요. 그 사람은 82살 때 24살짜리 대학원생이랑 결혼했어요. 와. 뭐 그건 선택이잖아요. 네. 내가 나보다 한 30살 어린 남자를 만날 수도 있는 거고. 근데 문제는 그걸 바라보는 시각이 너무 차이가 난다는 그것 거예요. 때문에요. 예. 트로피 와이프 같은 경우에는 데리고 다니면 부러움의 대상이 되잖아요. 남자가 많이 어리고 여자가 나이 많은 네. 경우에는 굉장히 화제가 되잖아요. 요번에 그 프랑스 맞아. 대통령 네, 그렇죠. 마크롱. 마크롱이라고 네, 네. 마크롱이라고 마카롱 아니고 마크롱인데 예, 예. 39살에 네네. 25살 연상과 결혼했어요. 근데 그 남자가 열심히 쫓아다녔다고 그러고요. 그러니까 저는 이걸 듣고 생각한 게 뭐냐면 성평등이 좀 잘 된 나라일수록 연상 여가 결혼하는 경우가 되게 많다는 거죠. 저는. 아니, 그러면은 제 미래 남편이 유치원에 다니고 있을 수도 있다는 건가요? 안 태어났어요. 너무 큰 꿈을 꾸고 계시는 것 같은데요. 우리 이제 까톡으로 한번 그럼 연결을 해볼까요? 결혼은 선택이다. 고로 비혼도 선택이다. 결혼해서 행복한 모습을 많이 보여주면 결혼을 하고 싶지 않을까요? 여러 부부들 좀 잘 사세요. 알겠습니다. 잘 살겠습니다. 결혼은 미친 짓이다. 그러나 미쳐볼 필요가 있다. 오, 멋있어. 같이 갑시다. 저희 집으로요? 어디에 같이 가자는 것인지. 재산이 있으니까. 같이 갑시다. 네. 집으로 같이 갑시다. 몸만 와, 몸만. 오늘 이렇게 쭉 얘기를 나눠봤는데 비혼이든 미혼이든 또 결혼 생활 하신 분들이든 간에 다양한 삶의 방식을 우리 사회가 좀 조중해 줬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자, 저희는 인사드리고 저희는 다음 시간에 또 까칠한 주제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아유, 고생했습니다. 공주. 소개민요. 오늘 엑스의 방에서 남성 패널분들은 모두 성추행을 하셨습니다. 간간이죠, 완전. 참 막장이네. 라면 먹을래요? 아, 남자들은 라면 먹고 갈래요? 그러면 100%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그렇게 생각해야 맞는 거예요. 남자들은 일단 상상력이 저 끝에까지 갑니다. 가십시오. 라면 먹고 가십시오. 안 돼, 오빠. 이게 여자는 거부인데 예스로 받아들이면 간간이 된다라는 거죠. 그녀가 먼저 씻었고 나도 씻었단 말이니까. 씻으면은 사랑을 나누는 거예요? 전 매일 씻거든요. 근데, 잘 자고 있습니다. 그게 약한 거라니까요. 야, 오늘 좀 센데?